네, 2023년 계묘년이죠. 이번 시간 그 병진일주의 신년 운세를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월 31일인데요. 이제 계묘년이 되는 건 항상 입춘일 기준입니다. 양력 2월 4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4일 후가 되면 이제 계묘년 토끼띠 해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병진일주가 어떤 일주인지를 한번 보시죠. 그렇게 보시면 병화가 이제 지지의 진토를 이렇게 깔았죠. 지지의 지장간은 을계무가 되겠습니다. 을계무인데 병화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을목은 정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계수는 정관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정자로 가죠. 무토는 이제 식신이 되겠죠.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지장간이 정인, 정관, 식신 전부 다 길신이죠. 예. 흉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병진일주가 지지의 지장간은 아주 좋은 육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병진인데 이제 진은 이제 월로 치면은 이제 양력으로 4월경쯤 되죠. 봄이 한창 무르익을 때인데 이때의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태양의 기운이 넘치죠. 굉장히 활발합니다. 병진일주인데 이 병화일간의 특징 자체가 일단은 찬자존심합니다. 자존심 강해요. 그리고 이제 성격도 굉장히 좀 아주 그냥 무르지 않죠. 좀 강직한 그런 성격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진일주가 이제 외향적인 그런 성격이죠. 천간 지지가 전부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진일주가 이제 외적으로도 강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도 좀 강한 그런 이제 일주가 병진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진토는 이제 식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지에 식신을 깔았으니까 기본적인 언변과 표현력은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가 진토를 보면 이제 관대지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병화가 이제 여기에 있죠. 그리고 진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운성상으로 한번 돌려보시게 되면 병화는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면 절태양 생욕대가 되죠. 그래서 이 관대인데 관대는 예전에 이제 시험 합격을 하게 되면 허리에 이제 옥패를 채운 어떤 그런 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정한 직위를 의미하고 시험 합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주 자기 우월감이 좀 있어요. 시험 합격을 해서 일단 일정 부분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계수라고 하는 관성이죠. 관성인데 이거는 이제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자, 남편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 진토라고 하는 고장지 안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걸 이제 관성 인묘돼 있다. 인묘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요. 인묘.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 부부관계가 이제 유정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정하다는 얘기는 좀 굉장히 좀 부부 금실이 아주 좋고 다정하고 이제 그렇게 지속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술해진사가 이제 천라지망에 해당되죠. 라막이라고도 합니다. 뭐 하늘과 땅의 그물인데 이제 이게 진토가 이제 술해진사에 포함되어 있고 뭐 술해진사가 다시 재차 오는 경우에는 좀 약간 답답함이 있는 그런 일주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목을 보시면 을목이 진토를 보면 똑같아요. 대좌대궁이에요. 병화가 진토를 봐도 관대지, 을목이 진토를 봐도 관대지예요. 그래서 대좌대궁입니다. 아주 센 거죠. 인성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진일주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우월감이 아주 높아요.
예. 자기가 가장 아주 우월하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나. 넌 나보다 못해. 이러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자기 어떤 자만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학업 능력은 당연히 우수하죠. 예. 인성이라고 하는 정인인데, 이거는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일지에 이제 이 대좌 대궁의 형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도 굉장히 현출하다. 병진일주의 어머니는 현출하고 도도하다. 아주 우월감이 있는 그런 어머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관이 진토를 보게 되면 이건 양좌예요. 이건 양인데 이건 기를 양자를 씁니다. 양육하다, 기르다, 교육하다 그런 건데 이건 양좌 병진이니까 대궁이에요. 그래서 양좌 대궁인데 이거는 이제 남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관성을 의미하죠. 남녀공이 직업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양자 대궁의 직업이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이 관대지는 유니폼이에요. 이건 유니폼. 시험 합격을 하면은 일단 예전에 벼슬을 하면 항상 그 벼슬의 직위에 맞는 옷을 입었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의사의 가운이랄지 뭐 군인 경찰들의 어떤 제복이랄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검사도 다 검사복이 있죠. 의사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 마찬가지. 그래서 이 병진일주는 경찰, 군인, 의료계통, 권력계통, 종교인들도 목사님, 스님, 뭐 신부님 전부 다 그 옷이 따로 있죠. 특히 그 신부님 옷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이제 그 대주교랄지 교황님 같은 경우도 보면 아주 옷이 화려하죠. 법조계도 맞아요. 교육계통 다 맞습니다. 이쪽 계통으로 가는 게 병진일주의 직업적으로 맞습니다. 식신이 이제 무토가 진토를 보면 또 대좌대궁이에요. 대좌대궁. 이게 이제 화토동법에 의해서 이게 병화가 진토를 봐도 관대지, 무토가 진토를 봐도 관대지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병화하고 같이 있죠? 무토하고 같은 겁니다. 화토동법 같아요. 관대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 대좌대궁이네. 식신은 이제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좌대궁이니까 말 굉장히 잘하겠죠. 예. 언변이 뛰어납니다. 대신에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명의 입장에서 식신은 자식이죠. 자식인데, 이 진토라고 하는, 진토라고 하는, 이 고장지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은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자식이 좀 귀해요. 병진일주 여명은 자식이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성하고, 이건 식신이죠. 요게 같이 일지지장간에 있는 걸 식관독림이라고 합니다. 식관독림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경술일주, 뭐, 예를 들면 뭐, 경술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정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식관독림에서 여기도 이제 관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고장지에 이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성이 임묘되거나 아니면 식신이 임묘되는 경우에는 자식이 좀 귀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진신한 거는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간목, 기토, 무토가 되겠습니다. 임수.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간목, 기토, 무토, 임수를 잘 갖춰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신성, 임수는 이제 관성이 되겠죠. 간목은 인성, 임수는 관성, 인성, 요건 이제 식신상관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신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겠다. 병진일주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진일주가 계묘년 이제 23년 계묘년을 보는 겁니다. 계묘년은 항상 양력 2월 4일로 바뀌는데,
개수가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정관이죠. 반듯한 관이에요. 여명 입장에서는 남편을 의미하는 거고, 남녀 공이 직업과 직장을 의미하는 좋은 의미의 육친성입니다. 직업, 직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인간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정관이 2023년도에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병진일주한테, 그거는 천간오합으로 판단을 합니다. 갑기을경, 병신정임 무게합인데, 2023년은 계면연이니까 무토를 봐야 되겠죠. 이 개수는. 무토를 보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좋은 의미의 육친성 정관을 병진일주는 취하는 겁니다. 득으로 얻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드러난 천간이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 이 개수가 들어오다가 얘랑 합하더라고. 일로 들어오다가 얘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관을 잃는다기보다는 이 정관을 취하지를 못해요. 득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는 듯 하다가 실제는 얻지 못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 드러난 천간에 있으면. 그런데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관을 득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면 천간의 어떤 합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연천간, 월천간이 합이 제일 먼저 이게 우선적으로 돼요. 이게 되어 있으면 얘가 합이 되어 있으면 얘가 들어와도 이렇게 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이 개수는 얘랑 먼저 합을 하지 지지지장간의 무토랑 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토가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없으면은 얘는 요렇게 합이 되는데, 드러난 천간에 만약에 무토가 있으면은 얘부터 먼저 합을 하니까 얘랑 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지지는 지지 12개 중에서 진술, 인신사의 총 6개예요. 나머지 지지의 지장간에는 무토가 없어요. 보시면 진, 술, 인신, 사해 보시면 진토는 을계무, 무토가 있죠. 술토는 신정무, 무토가 있죠. 그 다음에 인신사해는 다 무로 시작하죠. 무병갑, 무임경, 무경병, 무갑임. 다 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 인신사역인데 병진일주는 이미 일지의 진토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병진일주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병진일주는 2023년도에 이직이나 취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명인 경우에는 남자가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아닌 이상에는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나는 진짜 뭐냐면 아주 전혀 회사에서 잘릴 일이 전혀 없는 철밥통이다. 진짜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인데 개수가 들어왔네요. 그럼 저 직장 옮기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부서 이동 정도, 또 아니면 좀 안정화,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또 승진, 이 정도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가 이제 세운 지지가 또 작동을 하는데, 세운 지지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쭉 가면서 얘가 작동을 해요. 이 묘는 입체적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가면서 작동을 합니다. 쭉 가면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작동을 하는데 하나하나 이제 여기에 연지, 월지 이렇게 가는데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이제 작동을 합니다. 형충회합으로 작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거죠. 자, 묘가 형이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자묘형. 인신사 축술미 대표적인 삼형살이 아니죠.
이 묘가 들어가는 건. 근데 자묘형은 이 형살의 작용이 강하지가 않아요. 약해요.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충. 묘가 충하는 거는 육충이죠. 묘랑 충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죠? 묘유충하죠. 묘유충. 묘유충이 되면 이 유 안에 있는 지장간이 경금하고 뭐죠? 신금이죠. 그 다음에 묘 안에 있는 지장간은 갑하고 을이에요. 이게 나와서 드러난 천간과 천간오합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천간오합. 갑기을경, 병신정인 무계합을 해서 만약에 드러난 천간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드러난 천간을 합을 해서 그 천간이 가지고 나가는데 그거는 실로 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병진일주가 닭띠다. 그러면 묘유충이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경금하고 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묘유충이 되면 지지지장간이 나오겠죠. 묘 안에 있는 갑은 갑기합을 하죠. 만약에 드러난 천간,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 기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을목은 을경합을 하죠. 여기 있는 경금은 또 을경합을 하죠. 또 여기 있는 신금은 병신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육친성들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로 보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병진일주가 닭띠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충이 되기 때문에. 근데 닭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양상이 없어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고 조용히 넘어가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묘유충이 됐다고 해가지고 다 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 사주를 또 봐야 돼요. 지금 오늘은 일주로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연월 일시 사주를 사주 경우의 수가 50만 가지가 넘는데 정확하게는 51만 8,400가지인데 그걸 다 일일이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분석하는 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인데, 회는 이제 방합, 삼합을 의미해요. 자, 묘가 이제 방합을 하는 건 인묘진 방합이죠. 인묘진인데, 방합은 세 글자가 다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붙어 있어야 작동이 돼요. 그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 묘가 세 글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진토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병진일주가 만약에 범띠다, 호랑이띠다. 그러면 이 묘가 들어오면서 인묘가 되죠. 인묘. 그 다음에 진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방합이 성립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주 원국에서만 해당되는 얘기가 세 글자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 두 글자만 있어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사주 원국에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고, 운에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세팅이 돼도 이거는 방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병진이 진이 아니었으면요, 요게 인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방합 성립이 안 돼요. 두 글자이기 때문에. 방합은 반드시 세 글자가 모여야 됩니다. 아무튼 범띠다 그러면 인묘진 방합이면 이게 목국이 되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 이 목은 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의 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 시험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학업적인 면에서 유리하고, 계약, 그 다음에 어머님의 도움,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에서 여러 가지로 나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빼고는 인묘진 방합이 성립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인이 있어도 성립이 돼요. 여기에 있어도 성립이 돼요. 인묘진은. 반드시 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삼합을 보시면 묘는 해묘미 삼합이 되죠. 해묘미. 근데 이 삼합은 두 글자만 모여도 방합하고 틀리게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진일주가 만약에 양띠다 그러면 묘미해서 목의 반합국이 되죠. 돼지띠다 해묘 똑같이 반합국이 되죠. 이것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묘가 되든 묘미가 되든 목의 반합국이 되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뭐가? 인성이. 병화 입장에서는 목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의미하는 건 그렇잖아요. 계약,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는 어머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명예.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경우에 병진일주가 돼지띠나 아니면 양띠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 여기 있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을 보시게 되면 묘랑 합을 하는 건 육합 중에 뭐죠? 예. 술토죠. 자, 병진일주가 개띠다. 그럼 묘술합이 되죠. 묘술합이 되면서 이거는 좀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성적으로도 좀 묶이고, 무토는 식신이니까 이건 진로나 표현으로 좀 묶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좀 특히 좋을 건 없겠죠. 이건 뭐 잃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적인 성과가 좀 답답하게 잘 안 나오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또 일부 진로가 좀 막히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꼭 이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좀 답답함 정도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술토가 개띠가 아니고 만약에 병진일주가 술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이제 양상이 많이 틀려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진술충이 되어 있죠. 진술충. 그러면 이 묘가 오면 이 묘가 묘술합을 해서 이 진술충을 해소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작동을 할까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걸 한 번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업에서 사주를 보시는,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정말 돈을 몇백 주고 해도 잘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는 사람 많지도 않습니다. 아니, 왜 지금까지 못 배웠냐?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자, 진술충이 지금 여기서 성립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자, 병진일주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주 원국이 진술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묘가 왔어요. 그러면 묘술 합이 되면서 진술충이 해소가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술충이 작동을 해요. 자, 만약에 이 묘가 지금 세운 지지 묘가 이걸 제외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묘년에 태어났다, 토끼띠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 진술충은 해소가 된 거예요. 어느 경우에? 사주 원국에 있는 경우에만 진술충이 됐을 때 요게 합이 됐기 때문에 얘는 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진술충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운에서 묘가 와서 묘술 합이 됐다. 그러면 이 묘가 어떤 작동을 하냐면 이 진술충을 충동을 해요. 충동. 그래서 얘가 가만히 있다가 원래 사주 원국에 있는 충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병진일주가 술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충이 항상 되는 거죠.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그냥 사주 원국에 있는 게 그대로 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운에서 올 때 이 충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요. 묘술이 합을 딱 될 때 얘가 충이 되는 겁니다. 충. 그러니까 충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당연히 진토 안에 있는 지장간 을계무, 술토 안에 있는 지장간 신정무 다 개고가 되죠. 그 다음에 입고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입고. 이제 입고, 개고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입고, 개고를 예고한다 그러면 이 입고, 개고만으로도 몇 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요. 몇 시간을.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이거는 추후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병진일주가 2023 개묘년에 이 관성이 작동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그러니까 병진일주는 일단은 23년 개묘년에는 직업적인 변동, 이직, 취직, 그 다음에 여명 입장에서는 뭐 남자가 들어오니까 뭐 남자가 바뀌기도 하겠죠. 또 아니면 뭐 처음 이제 남자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한 해가 이제 되니까 어쨌든 정관이 득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병진일주가 만약에 이제 미토나 양떼나 돼지띠인 경우에는 인성을 또 득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병진일주가 실보다는 득이 아주 높은 그 해가 2023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병진일주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